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차 청문회에 이어 오늘 2차 청문회 일정까지 헌신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바로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하였습니다. 특검 도입이 결정된 만큼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향후 출범할 특검과 함께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제2차 청문회 역시 이러한 중대한 책무의 일환입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전문가의 진술을 청취하고 또 질의 답변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선관위의 개혁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또 오늘 회의에서 남은 의혹 해소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오늘 청문회의 정상우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 철회에 관한 사항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의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오전 청문회 이수연 증인과 김동석 증인을 또 오후 청문회 전문가 7인을 참고인으로 추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으로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36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상세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위원님들께 배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조사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로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노태학 증인이 선서한 다음 선서문의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학 증인이 선서할 때 국정조사장에 출석한 증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태학 증인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정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7월 22일 증인 노태악.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춘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 청문회이고 우리 국조특위 활동 기한이 8월 1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 일정에는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던, 그리고 여야가 이견이 없었던 송파구 재검표 실시 안건이 올라올 줄 저는 기대했습니다. 빨리 여기서 재검표를 실시해야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올림픽공원의 장기간 폐쇄 상태, 사실상의 점거 상태를 해소할 수 있고, 거기에 입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체육 관련 단체들 12개 단체의 노동권도 보장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재검표 실시 의결 안건이 올라올 줄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에는 없습니다. 특검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재검표 실시 건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주진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검표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지금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검표 절차는 지금 공직선거법상에 정해진 절차도 아니고 지금 국조특위에서 절차를 창출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검표가 실시된다고 해도 그 결과를 법률상 반영하려면 또다시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재검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미 우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현장을 봤지만 투표함 자체가 굉장히 엉망으로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참관인 없이 옮겼기 때문에 무결성이 깨진 상황입니다. 명백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인데, 수사를 받아야 될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위주가 돼서 재검표를 실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객관성을 당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 자체가 위법한데 국조특위에서 그냥 의결이나 국조특위에서 결정하면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발상인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의혹들을 전체적으로 해소하기도 어렵습니다. 각종 의혹들이 지금 재검표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개표 결과를 오입력한다든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든지, 실제 모든 투표소에서 그러면 그 결과지나 투표록의 오류들이 투성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겁니까? 그러면은 전국 단위의 모든 투표소에 대해서 개표를 다시 우리가 재검증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왕 특검이 발족됐으니까 특검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수사를 객관적으로 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건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올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김용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 즐기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즐긴다는 얘기예요? 너무 즐기시는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춘생 의원님, 아니 정주생 의원님 의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월 23일 1차 기관 보고 시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제가 속기록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제안을 하셨고 7월 초에 또다시 제안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위원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신 내용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름도 있는데요.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김용만 의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예, 의원님들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그 당시에 서보윤 의원님하고 최보윤 의원 죄송합니다. 최보윤 의원님하고 윤상현 위원장님께서 1차 기관 보고 시에 재검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지금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동훈 의원님? 아니 그 얘기를 제 발언이 끝나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다시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제가 합의를 했다고 얘기는 안 했고요. 네, 다시 시간을 2분 다시 주세요.
예, 다시 시작하세요. 6월 23일 1차 기간 보고 시에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장님과 최보윤 의원님께서 재검표를 하자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걸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얘기를 주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 안에서 전체 동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먼저 제안을 주신 거고 7월 초에 다시 한번 윤상현 위원장님께서 재검표를 해야 된다 얘기를 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잠실에 있는 투표함 말고도 문제들이 많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직까지 다 해소가 안 되는 것도 알고 재검표를 한다 해서 그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지금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께 특검이 하지 못하는 우리 국조특위에서 모든 걸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무결성이 결여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 무결성이 결여되는 내용에 있어서 그래도 갖고 계신 부실선거나 부정선거에 우리 국조특위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필요하다면 국민 대표 혹은 대표성을 갖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 국조위원들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참관을 하면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들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모든 과정을 녹화해서 특검에다가 넘기면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왜 갑자기 안 한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다 동의된 내용은 아니겠지만 먼저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성을 갖고 방법을 찾고자 하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소극적으로 바뀐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특검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특검을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은 책임감을 갖고 국조특위가 진행을 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특검을 통해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만 갖고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분명히 우리 특위에서 국민들과 함께 공개를 해야 된다. 예. 다음 박수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검표의 필요성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정조사위원회도 재검표를 해볼 필요가 있죠. 오류가 있는지 다 파악해야 되니까. 근데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를 맞추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특검이 출범 그리고 특검이 지금 다 합의된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추천 부분이 합의된 것이고 수사 범위와 특검 규모 등은 이제부터 논의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빨리 발족시키죠. 뭐 여야 합의해서 빨리 발족시키고 특검 따로 우리 국정조사 따로 하는 일 없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맞추는 것이 맞겠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국정조사 기간이 좀 연장돼야 하면 그건 여야가 저희가 성숙하게 그냥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날을 좀 맞췄으면 합니다. 다음 윤건영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검표 관련해서는 애초 국민의힘 의원님이 제안을 하신 거고요. 우리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하자고 화답을 했던 거죠. 화답을 했던 이유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자는 겁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가 해야 될 제1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의구심이 있으면 하나라도 끝까지 파헤쳐서 해결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국민 참정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 그걸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투표함에 대해서 재검표를 하자라는 거고 우리가 왜 경찰력까지 동원해서 올림픽공원 투표장에 가봤던 겁니까? 투표함이 제대로 건사한지 우리가 왜 확인했습니까? 진실을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국민의힘 전체가 하나의 단일한 안이 아니었다라고 변명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입장을 번복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서는 특검이 합의되면 하자라는 식으로 하셨습니다. 여야 간에 결단을 내려서 이제 특검 합의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셔야죠.
재검표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왜 입장을 번복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특검을 다시 이야기하는 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시간 끌기 말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여야 간이 합의했고 특검 출발할 거고, 그러면 국조특위에서 할 수 있는 걸 왜 미룹니까? 국조특위가 할 수 있는 거 따박따박 하자는 게 여야 합의 아닙니까? 왜 그걸 미뤄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위원장께서는 이거는 강력하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왜 입장을 바꾸는 겁니까? 번복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재검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최보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데요. 재검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입장을 번복하거나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표에 대해서 저는 찬성 의견을 가장 먼저 낸 의원으로서 재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특검이 출범한다고는 하지만 추천권 정도가 협의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경 합수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계셔서 이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을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검표를 막상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더 특검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출범되어서 특검이 같이 재검표에 어떤 방향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재검표에서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특검이 출범된 다음에 또 재검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재검표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가는 것도 부적절하고, 의원님들도 그런 것들은 그런 발언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과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거 소청 단계에서 그렇게 된다면 선거 결과에도 반영이 된 60일의 기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도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방법에 대해서도 더 논의를 해서 충분히 원하는 방식, 투명하고 국민이 원하는 재검표를 분명히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 재검표 방법 만족하십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를 했었고 문제가 있다고 봤던 방식입니다. 그럼 이것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재검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양보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림픽 공원의 사태를 해소해야 된다, 재검표를 해야 된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림픽 공원의 이런 봉쇄 사태, 봉쇄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지만이 거기에 입점해 있는 체육 관련 단체들의 업무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특검과 연계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특검이 현재 언제 과연 특검이 발동할지 현재 미지수입니다. 과연 또 특검이 추천이 돼서 업무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과연 재검이 필요한지, 이건 또 미지수의 문제입니다. 특검이 활동한다 해서 바로 재검을 꼭 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사 대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특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재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과 연동해서 우리가 재검표의 실시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 않습니다. 또한 가사, 특검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재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재검표를 하면서 그 무흠결성, 투명성을 보장한다면은 오히려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대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재검표의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무흠결성도 이루어지냐, 이게 담보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특검과 연계시킬 필요도 없고 오히려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제출했던 재검표 안을 보면은, 저도 오랫동안 수사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떤 투명성과 무분별성이 담보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재검표의 필요성에 빨리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재검표를 실시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신동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러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난번에 전용기 의원께서 즐긴다는 표현에 의해서 오늘도 또 즐긴다는 표현이 나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장정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참정권 훼손이 얼마나 심각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기 때문에 선관위 개혁에 대한 국정조사에 여야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정혁 대표가 나가는 게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뜻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원론적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그럼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경선 후보, 당대표 후보님들 올림픽공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올림픽공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빨리 해산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 목소리를 책상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퍼뜨리는 사람들로 함부로 매도해야 됩니까? 저는 자신 있으면 민주당도 지금 선관위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절절하게 느끼고 있고 이번 국정조사 통해서 선관위가 얼마나 엉터리 조직인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고 그렇다면 그분들 목소리에 일부 공감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보세요. 가서 우리 빨리 이거 재검표하고 그만 정상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설득하실 필요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매일같이 과거 파묘하며 싸우고 있는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후보님 왜 올림픽공원을 안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엽줍니다. 저희 당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재검표 해보자고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저희 당의 의견인 것처럼 니네가 주장해놓고 왜 안 된다 그러느냐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 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위원장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민주당이 득달같이 그거 물고 당신들이 주장했으니까 해야 돼. 선관위 바로 그 다음날 나오셨죠. 그 재검표 방안 들고 나오셨죠.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태도에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저희한테 뒤집어 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전당대 아니 우리 윤건영 간사님 우리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잠시 진정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윤건영 간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 예. 예. 일단 제가 예. 아니 제가 먼저 제가 공개 재검표를 주장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말로 6.3 지방 참사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부정선거인지, 선관위가 뭘 잘못했는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민 앞에 사실을 확인하고 또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검은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 아닙니까? 저는 두 가지 국정조사, 재검표를 포함한 국정조사하고 또 이 특검하고 두 개 쌍두마차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특검이 재검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재검표도 특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광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제가 광장에 한 5-6차례 갔습니다. 혼자서 다 둘러봤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십니다. 당일 투표수 개표를 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면은 이것이 정말로 재선거를 하려면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선거의 의혹을 가는 현장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여야 의원들, 참관인들, CCTV들, 뭐 심지어 유튜버들 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송파 선관위가 여러 가지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잠시 7동 이 투표소 거기에 사전 투표율이 18, 19%였습니다. 그런데 본투표에 필요한 선거 인수가 3,856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용지는 1,900매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75의 대기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명이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1,900매 투표용지 상대에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여러분? 투표함하고 투표율이 전부 다 폐기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저도 폐기된지 안 폐기된지 알고 싶습니다. 잠실사동 7투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매 본투표용지 준비했습니다. 400명 이상이 더 유권자가 오셨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송도 1동, 2동 한번 보십시오. 인천에 한번 관내 사전투표에서 1등 후보 유정보 후보가 1등 후보 박찬대 후보 1번 있죠. 3,030표 얻었습니다. 2번 후보 유정보 후보 1,440표 얻었습니다. 송도 1동 똑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장동혁 대표는 5억 9천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5억 9천만 분의 1입니까? 저 통계학과 교수들한테 물어봤어요. 0.93%. 심지어 전직 국회의원은 부정선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송도 1동, 송도 2동이 부정선거인지 의혹의 현장 한번 국민들이 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게 재선거를 주장하는 분들한테 응당도리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땡볕에서 올공에서 참정권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들의 책무는 한번 열어서 정확한 진상을 알려주는 거다. 그런 충적으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무결성이 훼손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가가지고요. 현장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결성이 훼손됐습니까? 조시원 송파 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국장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봉인을 했고 그 다음에 나왔다고. 거기 그 현장의 CCTV는 바깥에 있었죠. 여러분, 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 다 영상자료 받지 않았습니까? 못 믿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특검이 어차피 시기적으로 우리하고 안 맞다면은 특검에 파견된 검경합수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범죄 이 혐의를 가지고 하는 특검 수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행정적인 부실을 검증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알리게 해주자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공개 재검표를 국조특위 합의하에 선관위, CCTV, 올공에 있는 분들 해서 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견을 듣고 저희가 또 한번 여야 간사 간의 지혜를 모아보겠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해식 의원님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김성현 다음. 네, 이해식 의원입니다. 우리 윤상현 위원장님께서 제 생각의 상당 부분 제 생각하고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올림픽 공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 개표를 통해서 다시 재개표를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너무 상식적인 것이고 그걸 애초에 위원장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을 하셨고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최초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국민의힘 어떤 당론이라 그럴까? 아니면 당론은 아니겠지만은 당 대표의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할 때마다 거기를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정춘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거기 가면 힘을 없나 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초 거기에 모였던 분들하고는 상당히 많이 성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민주당의 이 전당대회 후보들은 왜 안 가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좀 너무한 말씀이긴 합니다.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에서 또 갔었죠. 원내 운영 수석이라든가 이모경 의원도 가셨고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토론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주장 자체가
뭐 그분들이 모여 있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윤호개인을 주장을 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보관 투표용지 있는 검증에 대한 의견 요청을 지난 7월 9일 날 보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10일자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영학원수사본부는 국정조사에서 논의 중 투표 지침의 공개 검증에 대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당 필요한 수사를 사실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정경화 수본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만큼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을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려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저히 합의는 될 수 없습니다. 만장일치의 합의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려서 투표를 결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은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재검표했습니까? 왜요? 왜 안 했을까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서 안 됐을까요? 저는 국정조사의 법적 권한과 정파적 희망사항을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던 게 국민의 요구, 그 참정권 훼손에 대한 진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근데 국정조사가 진상 규명이 지금 됐습니까? 저는 의원님들이 오늘 의사 진행을 하시길래 국정조사 기간을 이제 연장하자고 말씀하시려고 손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재검표하고 끝내자고요? 재검표가 이 사태의 해결책입니까? 재검표하면 투표용지 부족 멈출 수 있습니까? 재검표하면 제도 개혁 되는 겁니까? 오늘까지도 증인 위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내놓고 있어요. 지금 39명, 현재 1차 조사만 하더라도 장병들이 투표를 못했는데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아직도 자료 제출을 국방부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탈영 의혹의 장관에 대해서 병적 기록 그것도 숨기더니 이것까지도 숨기나? 국민들이 그러니 이 투표에 대해, 개표에 대해, 선거관리에 대해서 불신이 가라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조사 이제 끝내자고요? 저는 사전투표, 저기 앉아 계시는 선관위원 여러분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부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론에 지금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개표를 강화하자는 데에 대해서도 어떠한 동의와 그리고 공감대를 이룬 바도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손 털고 우리가 국정조사위원회 했으니까 생색냈다 이렇게 끝내고 갈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어설프게 끝내기보단 여기서 더 확실하게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는데 여야는 우리끼리 섞여서 위원장님께서 이 안건을 진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김성준 우리 국방부 인사본부실장님 나오셨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왜 자료 제출을 안 하십니까? 현재 그 전수조사들을 실시했고요. 그걸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종합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오늘까지 빨리 끝내셔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어서 예? 되는 대로 해서 오전까지 빨리 가져오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빨리 하셔서 만약에 자료 제출 거부하면은 네. 이게 여러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김성준 실장님 빨리 가져오셔야 됩니다. 오전 중으로. 예. 다음 우리 김성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저희가 부실 선거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부정선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대한 세력이 어떤 정치 세력이나 금전 세력과 결탁해서 선거에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 직원들과 전체 공무원에 대한 심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규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나태하게 돈을 떼어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특히나 중앙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이 어떤 특정 세력과 결탁해서 민의를 왜곡하기 위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는 짓을 해왔다? 이걸 의심한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선관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선관위 혼자서 됩니까? 정당의 참관인들, 그 투개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다 함께 결탁을 해서 무슨 표를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대화가 안 되니까 중국 공산당이 등장하고 와이파이를 가지고 서버를 해킹하고 이따위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는 부정선거 세력들의 주장을 저희가 여기서 확인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검표 문제도 마찬가지로 재검표를 하면 됩니다. 어떤 선관위에 이 부정한 세력들이 모여서 재검표라는 데 들어와서 재검표를 방해한다는 전제를 저는 깔고 전 이 문제를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를 못 믿겠으면 사실 저희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그러면 시건 장치라도 경찰에게 넘겨서 바꾸고 거기다가 경찰이 테이프를 하나 붙여서 출입 못하도록 안 막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를 빨리 실행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매듭 짓고 다음 단계로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부정선거 세력에게 더 이상 밥을 줘서 안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범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범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정치가 양극단적으로 치닫더라도 우리 상대 당에 대한 부분은 서로 좀 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대당의 어떤 대표 이야기든지 그 안의 내부적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선을 넘은 게 아니냐. 그리고 자꾸 이번 오늘 회의도 그렇고 지난번 회의도 그렇고 이 엄중한 참정권 관련해서 참정권 침해 관련해서 즐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당 계신 분들은 이런 어떤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면 자기 당에 당리당략적으로 즐기신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안정이든지 국민의 고통받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몰입을 한다고는 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가슴을 헤이는 그런 발언들은 좀 참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공개 검증과 관련해서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개 검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공개 검증은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과정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검과 지난번에도 뭐 특검 합의되면 특검 아까 우리 윤 의원님께서 특검이 합의되면 시작한 특검이 합의되면이 아니고 특검이 발족을 특검과 병행해서 우리가 공개 검증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저도 말씀을 드린 걸 기억을 합니다. 특검하고 공개 검증은 상호 대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호 보완제거든요. 특검도 해야 되고요. 공개 검증도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같이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방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라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좀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올림픽 공원 사태가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재선거 주장도 있고 부정선거 주장도 있고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참정권이 훼손된 것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것으로 저는 요약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정조사특위가 이후에 발족할 특검과 연계시켜서 그 사안을 같이 공동으로 하자. 이 특검은 수사기관이고 국회는 국회입니다. 저희 역할이 주어진 만큼 저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검이 8월 2일 이후에 출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활동기한을 그것 때문에 연장하다 주장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 됩니다. 특검은 특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경학동수사본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그대로 특검에 그대로 이관되면 끝나는 일입니다. 검경학동수사본부는 선관위가 보낸 공문에 그대로 답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고 그대로 수사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검경학동수사본부가 보낸 공문의 내용입니다. 7월 10일자로 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첫 제안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책임성을 가지시고 이 재검증 관련돼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얘기를 대부분 다 하셨어요. 저는 모아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저희 활동 시간이 8월 1일로 이제 열흘도 안 남았다고 하면 위원장님 결단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표결이라도 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말씀 주셨던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 그리고 표결을 통해서 재검표를 진행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김영배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국정조사위원회가 발족을 할 때는 참정권 침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진상이 어떻게 되고 이유가 뭐고 어떻게 개선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미션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장도 갔었고 또 선관위의 관리 부실 문제라든지 그날 투표권이 침해받는 과정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상당히 많은 이제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지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법도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사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특검까지가 여야 합의로 이제 발족이 어제 이제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법을 이제 집행하는 문제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셈인데 미진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안이나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면 되는 문제고 또 혹시 더 크게 국정조사를 해야 되면 여야가 합의를 하면 되는 문제죠. 그런데 그 중에 지금 개표 결과 발표된 거하고 실제 개표 상황이 다른지 부정이 있었는지 이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하고 문제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나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끝내면서 그러면 과연 그러한지를 이제 한번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반대하는지 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조건을 붙여가지고라도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해야지. 그걸 왜 반대하냐 이 말이에요. 국정조사는 뭐 하려 했습니까 그러면? 그럼 정쟁하자고 한 건가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자고 한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여야 간사간에 일정을 합의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쉬는 사이에 합의를 해가지고 안건으로 오늘 올려서 통과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8월 1일 전에 이거를 의결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반드시 의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위원장님께서 예, 의사진행 발언 다 끝나셨죠? 그러면 제가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한 번 더 말씀. 박수민 의원님. 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제기하시는 필요성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광장이나 이제 시민들이 갖고 계신 걱정과 우려를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저희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제도권에 있고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조정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 따로 위원회 따로 하는 것이 저는 몹시 불편합니다. 예, 저희만이 맞출 수 있어요. 그 일정을. 그리고 저희만이 그 인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인내심을 발휘해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로 생각합니다. 위원회와 저희 국정조사위원회와 특검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재검표를 같이 하도록 날짜를 맞추자. 이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신동욱 의원님. 큰 틀의 반대가 아니라 표결로 이 문제를 진행했을 경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왜 이렇게 표결이라도 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치적 논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할 말 있지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표결로 강행하셔서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가서 그 재검표 장면을 지켜보셨을 때 그러면 그 뒤에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박수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거는 투표제도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보겠다고 그 무너진 신뢰를 한 번 더 무너뜨려서 이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저는 위원장님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까지도 여야가 갈라져서 표결에 찬성한 의원만 가서 재검표를 참여를 하고 재검표에 반대한 의원들은 나는 못하겠다고 해서 안 가면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표결 하듯이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야가 발 맞춰서 가고 그게 안 되면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멈춰야지. 여기서 재검표가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정치 쇼로 끝날지 모르겠다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표결해서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용만 의원님. 일단 민주당만 찬성을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합의가 되진 않으셨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 이 재검표에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제안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재검표를 하자는 취지신 것 같아서 민주당만 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또 여기 조국혁신당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찬성을 하시고 다른 당에서도 찬성을 하는 상황에서 몇몇 분들께서 강하게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표결을 하고 민주주의적으로 과반이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정하느냐를 쫓아서 의사결정을 내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내용이라면 탐탁치 않아도 쫓아가야 했던 게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한다면은 전 표결로 처리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방법 같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님께서 우리 지금 집회를 하시고 계신 분들의 의중도 살펴야 된다. 지금 어저께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님이 합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대한변호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회에서 각 3인씩 추천받고 그중에 2인이 여야 협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2인 중에 1인을 특별검사로 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2인 중에 1인을 선정을 해서 특검을 출범시키는 거에 대한 불신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특검이 출범을 해가지고 비공개, 그러니까 비공식이 아니죠. 비공개로 우리가 지금 잠실에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본다 하면은 어떻게 국민적 동의를 구합니까? 우리 국조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됩니다. 국조에서 공개적으로 해야만 그분이 갖고 계신 불신과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에 대한 불신 또한 집회에 있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주진우 의원님. 이거는 표결을 강행할 문제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는 진행을 못하는 거죠. 일단 중앙선관위 현재 입장이 뭡니까? 지금 이거는 법률상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률상은 지금 공직선거법상 투표함이 한번 봉인이 되고 나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의해서 그
재검표 결정이 있거나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만 그걸 열어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투표함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위법성 논란이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수사 대상이 됐을 때는 증거인멸 우려라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강행해서 한다고 한들 지금 중앙선관위조차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은 이 절차는 진행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공식 입장을 저번에 질의했을 때도 밝혔거든요. 근데 이거를 표결로 해서 실질적으로 반대한 위원들은 거기 저는 이 표결에 당연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표결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위법성 있는 절차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이 투표함의 재검증 내지 재검표 절차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만큼은 다수결로 대충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없는 절차를 창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논리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야 합의하면 중앙선관위 서버부터 우리가 포렌식 전문가 데려가서 다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하듯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선관위는 그거는 반대하면서 여기 올림픽공원에 있는 이 투표함 문제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찬성한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민적인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상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우리가 국조특위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럴 거면은 더 의혹이 큰 서버 전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전체에 대해서 해야 된다. 우리 윤건영 의원님. 예, 발언하십시오. 우리 윤건영 간사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롤 발언 좀 할게요. 발언 좀 할게요. 아니, 우리 예. 정춘생 의원님. 김은혜 의원님 예, 발언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시켜 주십시오. 발언하겠다. 예.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저는 지금 결정하는 게 위법성이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소청을 통해서 선관위가 법적 절차로 밟을 수 있는데 소청의 내용 중에는 올공 재검표가 없더라. 그래서 국회가 정치적 합의를 해주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위법입니까? 그럼 우리가 올림픽공원에 방문했던 것도 위법입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은 특검과 보조를 맞추자라고 하는데, 우선 합동수사본부가 국조특위에서의 이 재검표에 대해서 존중한다 라는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특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조특위에서 재검표를 통해서 그 기록을 투명하게 모든 걸 이관하는데 어떤 특검이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존중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걸 왜 자꾸 이렇게 시비 거는 것처럼 보여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종의 침대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축구에 침대 축구가 있듯이 시간 끌기 밖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자는 거 아닙니까? 일부의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투표함을 열어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간명한 걸 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대신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조특위에서 하면 됩니다. 침대 조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처리해서 다음 주면 이게 부정선거인지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함이 부정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특검에 넘기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실체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왜 안 합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적시 저는 위원장께서 표결로라도 해야 됩니다. 표결이 갖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 말씀하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께서는 우리가 시간 끌기, 승계 조사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우리 서범수 의원님 발언하시고 다음에 이기현 의원님. 예. 특검을 하는 이유가 아니십니까? 검찰을 가만 놔놓고 그리고 경찰을 놔놓고 우리가 특검하자는 이유가 지금의 현재 수사기관을 가지고는 못 믿겠다,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건데, 그런 특검이 이제 발족을 합니다.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조금 불신을 가지고 있던 검찰 검경합수문을 제쳐놓고 특검하고 같이 우리가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공개 검증을 하는 게 그게 상호 국민들에게도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명확하게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이거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표결을 통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만약 표결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면 엄청난 그 이후의 부작용이 더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좀 더 서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수기의 시간을 좀 더 가지면서 이게 전체의 어떤 의사를 결집을 해야만이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또 이게 공개 검증을 하더라도 국민들께 납득이 되고 그 이후의 후폭풍이 없다. 만약에 이게 표기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는 그런 후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기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한 달이 넘는 우리 특위 과정에서 재검표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도 재검표 주장이 있으셨고 위원장님께서 올공 저희가 갔다 온 뒤에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기억하기는 존경하는 주진 의원님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선관위가 재검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제 기억에는 선관위에서는 우리 특위에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재검표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님께서 본부장인 검경학동수사본부에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에 대한 답이 7월 10일자로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한 재검표에 대해서는 수사와 병행해서 그리고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논의 과정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고 이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9일도 안 남았습니다. 8월 1일인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표결이라도 해서 재검표를 실시하는 것이 저희 특위의 출범 정신에도 맞고 국민들이 저희에게 걸고 있는 기대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꼭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최보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국정조사를 이렇게 마칠 수 있느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안건을 먼저 논의해 주시길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자료 제출도 안 됐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아직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재검표를 8월 1일까지 준비가 가능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제안한 것을 보면 국민들이 납득할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민주당에서도 이런 선관위 제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걸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검표의 목적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몇몇 의원님들께서 개표 결과를 맞춰보자, 부정선거 아닌지 확인해보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보다는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특검에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검표 검증에 대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검표는 진상규명뿐만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선관위는 굉장히 부실하게 이 내용을 보고를 했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재검표를 하고 나서 그럼 이 증거 물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쏙 빠져 있고요. 관련돼서는 투표용지를 옮기는 것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볼 그 부분이 우리가 재검표의 목적이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용지를 빼내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논의를 하고 투명하게 해서 현실적으로 8월 1일까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특위에 예,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 다 경청하였습니다. 우리 강동원 우리 대리님 그 네. 8월 1일까지는 그게 안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 주중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관련된 논의는 여야 간사분들께서 아직까지 협의조차 시작은 안 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러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간사 간 합의나 원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